네, 여러분 임상 운동학 및 실습 8주차 24번째 엉덩관절 파트 3에 대한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목소리가 안 쉬어 보이려고 되게 노력하게 또박또박 인사를 해버렸네요. 저번 주에는 영상 자체가 되게 길다 보니까 저도 마지막에 목이 좀 쉬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파트를 진행하면서 하체, 물론 상체 어깨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한테 움직임을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뭔가 평가를 진행하고 실습을 하면서 좀 하게 되면 저도 좀 설명하는 게 좀 이렇게 흐름이 좀 좋을 텐데요. 특히 하지 같은 경우는 좀 움직임을 많이 만들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좀 설명만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계속 길어지고 내용이 계속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좀 뒤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번 장 파트 3는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체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페이지 483으로부터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피머 헤드의 경사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넙다리뼈 머리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출생 시에는 한 140도에서 150도. 여기 보시면 이런, 그렇죠. 골반에 이런 광골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골반 엉덩관절이 형성이 되면서 피머 헤드의 이런 연장선을 끄었을 때와 이런 결합 부위가, 그렇죠, 이루는 각 자체가 140도에서 150도가 정상이고요. 근데 이게 성인이 되면서는 걷기 동안 넙다리목에 부하가 걸리고 하면서 120도가 넘을 각도가 되겠습니다. 125도가요. 근데 만약에 요게 어떤 선천적인 이유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그렇죠, 사고라든지에 대해서 이런 각도가 이렇게 변경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경사각이 바뀌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요. 콕사 바라, 여기 보시면 콕사 바랍니다. 제가 이 그림을 내드리고 요거에 대한 용어를 적으라고 하는 내용을 낼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콕사 바라에 따라서 내방구나 외방구에 따라서 밑에 있는 무릎이라든지 발목 관절에도 자세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한 105도, 그러니까 한 120도 이하는 콕사 바라, 안굽이 엉덩 관절이고요. 이렇게 140도 이상,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보다는 좀 이상 형성된 건 외반고라고 합니다. 콕사 발가입니다. 그렇죠? 요거 여러분들 무릎에서도 몇 가지 좀 이런 것들을 보셨을 건데 외우기가 좀 쉽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고비는 보통 발가고요. 보통 안고비는 발합니다. 안쪽으로, 약간 발음이 조금 부드럽죠? 안쪽으로. 안고비 엉덩관절은 콕사 바라. 그 다음에 박고비는 발가. 밖에는 날씨가 밝아. 그렇죠? 너무 억진가요? 콕사 발가 박고비 엉덩관절입니다. 이렇게 각도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 네, 여러분, 제가 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면요. 보실게요. 여기 콕사 발가 외방고 박고비 엉덩관절 밖은 발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넙다리뼈 머리 경사각이 135도 또는 140도. 이건 약간 책마다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동측, 그렇죠, 외반고 박구비 엉덩관절은 동측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합니다. 그 다음 벌린근의 모멘트파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렇죠. 이건 약간의 이 벌린근 자체가, 그렇죠, 펴된 상태, 신전 늘어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외반고일 때는. 반대로 콕사 바라 내반고 또는 안구비 엉덩관절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넙다리뼈 머리 경사각이 이렇게 120도 이하고요. 동측 다리가 짧아 보이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115도 정도, 120도 이하죠, 그죠?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때는 요건 무릎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렇죠? 폭사 바라일 때 요 무릎에서의 움직임과 이렇게 컴바인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요건 체크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 동측 다리가 짧아 보이며 벌림근의 모멘트 발이 증가한다. 요거는 외전근이, 그렇죠, 짧아져 있는 상태, 단축된 상태가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콕사 바라, 콕사 발가, 내방과 외방과의 특징, 안구비 엉덩관절과 박구비 엉덩관절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요, 비틀림 각 염정각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엎다리뼈 관절 융기와의 가로축과, 여기를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 빨간색 점에서 바깥쪽 요 점이고 두 개의 점 중에서 왼쪽에 있는 거. 그다음 넙다리뼈 목의 축. 이건 이제 넙다리뼈 목에서 축 형성되는 요 부분이 바깥쪽 요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점이 되겠고요. 두 개 만났죠? 요렇게 만나는 형성된 각이 15도, 정상적인 15도의 앞구분이 형성돼 있고요. 비틀린 각인데 이런 형태로 정상적으로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과도한 앞구분으로 해서 넙다리뼈 목의 축이 앞쪽으로 나와 있다. 그죠? 이런 형태로 과도한 앞구분이 형성돼 있고 얘는 뒤구분이 형성돼 있습니다. 축 자체가 이런 형태로 돼 있다. 근데 옆에 보시면 토는 발가락 아니야? 그죠? 발가락이 안쪽으로 토 아웃은 바깥쪽으로 되어 있다. 요거 이 의미가 뭐냐? 과도한 앞구분과 뒷구분. 여기서 자세 변화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냐? 이 염전각, 그리고 비틀린 각의 차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체 반응은요. 자, 여기 보시면 과도한 앞구분 여기 있죠? 비틀린 각이 증가된 상태에서는 얘를 보죠. 이게 빨간색 이 지금 넙다리뼈 목의 축에 가지고 있는 이 빨간색이 넙다리뼈 관절 융기와 맞추기 위해서 돌아가면 발끝이 어떤 방향으로 돌아갈까요? 그렇죠. 여기서 설명드릴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해서 맞춰서 걷기 위해서는 발가락이 안쪽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 안짱 걸음을 걷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걸어 보시다 보면 발가락이 안쪽으로 돌아가는 건 이 염전각이 과도하게 앞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안짱 걸음을 걸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안짱 걸음의 원인을 그렇죠. 골반에서 찾을 수 있겠다. 이 비틀린 각에서 찾을 수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토아웃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요 빨간색 점을 위쪽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그렇죠. 발가락이 그렇죠. 바깥쪽으로 빠진 팔자 걸음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빨간 점을 위쪽으로 넙다리뼈 관절 융기 위쪽으로 맞췄을 때는 발가락 자체가 바깥으로 빠지는 형태 그렇죠. 발가락 자체 바깥으로 빠지는 팔자 걸음을 걷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지금 뭐 아세타블룸의 얼라이먼트인데요. 중심 가장각이라고 해서 이런 형태로 지금 아까 여기 보신 요거는 그렇죠 염전각이고요. 요거는 절구의 앞구분각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절구하고 이 넙다리뼈 융기가 이렇게 맞닿는 부분에서 앞쪽에 있는 굽어 있는 각도가 되겠고요. 요건 아까 염전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요거는 비정상적인 형태에서의 아세타볼룸 요런 형태가 그렇죠. 구분각 자체가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지금 보시면 여기 뼈가 형성된 부분에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요 각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 각도 자체가 20도로 앞구분각으로서 약간 튀어나온 형태가 된다고 했을 때는 탈구와 골관절염을 유발할 수가 있다. 이 아세타볼룸과 이 피모 헤드 이게 여기는 그러니까 볼앤 소켓 조이다 보니까 요 안으로 이렇게 형성된 부분에 있어서 얘가 얼마만큼 이렇게 품는다. 그렇죠. 안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 탈구 또는 골관절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거는 이제 페이지 492페이지부터고요. 그렇죠. 운동 형상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힙 조인트는 자유도 3을 가진 절구 공이 관절 볼앤 소켓 조인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 3가지 축, 요 축에 대해서는 여러분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어떤 뭐 축에 의해서 어떤 면에 대한 움직임이다. 골반의 기울임 또는 고관절의 굽힘과 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벌림과 모음, 그 다음에 안쪽 돌림과 바깥 돌림을 나타낼 수 있는 총 자유도 3을 가진 절구공이 관절이 되겠습니다. 그림 천천히 한번 보시고 어떤 축에 의해서 움직임이 생기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보시면 움직임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리면요. 힙의 플렉션과 익스텐션 그렇죠. 여기서 플렉션과 익스텐션 플렉션의 값은 120도 그 다음에 익스텐션의 값은 20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플렉션과 익스텐션 각에 대해서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세지타 플랜에서 그렇죠. 일어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프론탈 플레인 이마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힙 애비덕션하고 어덕션에 대한 움직임이고요. 여기는 골반의 40도 벌림과 그 다음에 25도 정도의 모음 하는 모양이 프론탈 플레인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좀 근육에 대한 부분들은 뒤에 조금 더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익스트라 로테이션하고 인트라 로테이션에 대한 모습인데요. 요거는 안쪽 돌, 요거는 이제 오픈 카이네틱 형태에서 나타나는 부분이고 클로즈 카이네틱 형태에서는 조금 더 다른 형태로 움직임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공등구멍근과 넙다리인대에 의해서 여기 텐션이 일어나면서 요게 이제 안쪽 돌림과 가쪽 돌림이 일어나는 형상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안쪽 돌림은 한 35도, 그 다음에 가쪽 돌림은 45도 정도가 형성이 됩니다. 요거는 저희가 앞에서도 배웠던 안티리어 틸팅과 포스테리어 틸팅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거는 세지타 플랜에서 일어나고요. 요 형태에서 돌린 관절 운동인데, 요거는 이게 피머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골반, 그죠? 여기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골반이 앞쪽으로 움직였을 때는 상대적으로 ASIS가 그렇죠? 피머 쪽으로 가까이 온다, 그죠? 요거는 골반의 굽힘 움직임을 클로즈 카이네틱 형태에서는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피머가 힙, 그렇죠. 골반 갑자기 가까이로 가는 것도 각 운동에서는 힙의 굽힘인데, 틸팅 자체에서 안테리어 틸팅이 이루어지면서 골반 굽힘이 좀 더 증가하는 상태가 되겠고요. 이 상태는 골반이 포스테리어 틸팅인데, 이때는 그렇죠. ASIS가 피머에서 멀어진다, 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골반 힙 조인트에서 펌이 일어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요거도 마찬가지인데요. 힙의 에비덕션과 어덕션, 아까 보셨던 부분들은 오픈 카이네틱이었다면, 요거는 클로즈 카이네틱에서 요런 형태로 골반이 그렇죠. 골반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졌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긴 모음근이 늘어나는 형태다, 그죠? 골반이 피머와 가까워지기 때문에 여기 ASI에서 가까워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벌림 형태가 되고요. 이렇게 골반이 반대쪽으로 기울어졌을 때는 이때 이스키알 튜블리시티죠. 밑에 이 두덩 결합 자체가 두덩뼈 자체가 피머와 가까워지면서 실제로 반대로 기울어졌을 때는 이쪽 힙에서는 모음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벌림과 모음이라고 나와 있죠. 골반이 아까 전에는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오픈 카이네틱을 움직일 때 피머가 움직였었는데, 여기서는 골반이 움직이면서도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요 앞에 있는 거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거. 아까 골반이 한쪽으로 움직였을 때 골반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렇죠, 벌림과 모음이 좀 달라질 수 있었다, 그죠? apparent during the walking gait cycle. When the weight of the body is 자, supported by 이 the leg 여성분 on the 보시죠. lesion side, the pelvis rises ipsilaterally. 그렇죠. In fact, 이렇게 apparent during the walking gait cycle. 한쪽으로, When the weight of the 그렇죠? body is 어깨도 supported by the leg 움직이고 on the 골반 lesion 안에 있는 side, 속에 있는 the 골반도 pelvis rises 잠깐 보실게요. ipsilaterally. 기울어졌다. In 반대쪽으로 fact, 기울어졌죠. apparent during the walking gait cycle. 이런 식으로 When the weight 여러분 of the 반복에 body 제가 is supported 설명드린, by the leg 그렇죠. on 여러분들 the 알고 lesion 계신 side, 트렌들렌버그 the 사인입니다. pelvis rises 그렇죠. ipsilaterally. In fact, apparent during the walking 요거는 gait cycle. 문제는 글루테우스 메디우스 중둔근에 대한 위크니스가 나타날 때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트렌델렌버그 보행 같은 경우는 중간볼기근의 마비 또는 약화, 그 다음에 요거는 환측으로 섰을 때, 그러니까 이 트렌델렌버그 중간볼기근이 마비가 된 쪽으로 섰을 때 환측 골반이 원래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앞에 오늘 문제를 앞에 풀었던 것처럼 도르의 효과에서 정지부에서 기시부를 잡아 당겨서 그렇죠, 반대쪽으로 기우는 골반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한쪽으로 섰을 때 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한측 골반이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처럼 위에 것처럼 한측 골반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죠, 기울어지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어깨를 한쪽으로 기울어 봅니다. 그렇죠? 편측성이거나 절름발이 보행 또는 양측성에 대한 오리걸음이 있는데, 여기 트렌델렌버그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는 1, 2, 3, 4, 5번이 중점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 한번 정리하시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트렌델렌버그 보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호리존탈 면에는 안쪽 돌림과 가쪽 돌림인데, 요것도 이제 클로즈 카이네틱일 때는 아까 전에 봤을 때는 그렇죠,
여기 해머 헤드 자체가 돌았는데 그렇죠? 어디 갔죠? 헤드 자체가 돌았었는데 이거는 골반에 보행할 때 보시면 골반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회전했을 때도 여기도 나타나는 안쪽 돌림이 같이 나타나고요. 그렇죠? 여기는 반대쪽 골반이 그렇죠? 회전을 했을 때 그렇죠? 여기서 나타나는 골반은 안쪽 돌림이 나타나고 이거는 좀 바깥 돌림이 가쪽 돌림이 일어났을 때 상대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여기서 바깥으로 15도 회전 자체는 골반에서는 가쪽 돌림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요 반대쪽 골반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렇죠. 여기 힙 조인트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 하나만 잠깐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Trendelenburg gait. During the stance phase of the gait cycle, the 그렇죠. gluteus 게이트 medius 사이클에서 여기 maintain both 보시면은 이 hips at the same 중둔근에 level. 그렇죠. 정상적일 때는 이 정지부에서 기시부를 잡아줘야 What 된다는 is 개념인데요. Trendelenburg gait? 그렇죠. 트렌들베그 여기가 위크니스, Trendelenburg gait 글루테스 is an 미디우스 abnormal gait 그렇죠. that is usually found in people with 중둔근 weak abdominal 자체가 muscles of the 중간 hip, 볼기근 which is 자체가 called the 약해졌을 superior 때 gluteal nerve. 요거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스페리얼 글루티알 러브가 지배한다 나와 있고 실제 이렇게 그렇죠. 이런 형태로 트렌들렌베그 게이트가 나타나고요. 이렇게 해서 이 평가는 왜 하냐면 요거는 이제 치료사가 환자가 벌린 그렇죠. 글루테스 메디우스와 미디우스 같은 경우는 벌리는 근육이 에비덕터 머슬이죠. 그래서 이렇게 벌릴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렇죠. 어브더말일 때는 한 발로 섰을 때 이 골반을 지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골반이 들려 올라가면서 어깨가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버리겠다. 그렇죠.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The gluteus medius is very important during the stance phase of the gait cycle in order to maintain both hips. 자, 다음은 이건 커플 폴스. 여러분들 말씀드렸겠지만 요거는 커플 폴스고요. 골반에서 안티리어 틸팅이 될 때는 그렇죠. 아래쪽에서는 넙다리 빗근 또는 엉덩 허리근 그렇죠. 엉덩 허리근 또는 넙다리 빗근 그다음에 척추 세운근이 동시에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지만 여기 보시면 엉덩 허리근은 이런 형태로 아래쪽으로 넙다리 빗근과 척추 세운근은 위쪽으로 작용을 한다 그죠. 이때 골반의 움직임이 같이 안티리어 펠빅 틸팅이 일어난다. 요 커플 폴스의 움직임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죠. 포스테리어 틸트입니다. 요거는 배 고등근하고요. 엉덩관절에서 펴는 근육들 있죠. 큰 볼기근과 넙다리 뒤근, 햄스트링 머슬들이 동시에 작용을 해서 배 고등근이 그렇죠. 이렇게 골반을 뒤기울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커플 폴스에 대한 파트들은 이렇게 짝을 지어서 사분면을 지어서 기억을 꼭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힙과 펠빅 그러니까 엉덩관절하고 골반에 대해서 여러분 저번 시간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앞에 설명드렸던 부분들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메모하시고 궁금하시면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제 스포츠 쪽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근골격 파트 중에서 스포츠 쪽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스포츠 선수들이 대부분 손상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햄스트링 손상 그러니까 뭐 갑자기 달리다가 뭐 방향을 전환했다거나 아니면 이런 형태로 햄스트링이 많이 티어가 났거나 그냥 찢어졌거나 아니면 단순히 짧아지거나 위크니스가 와서 많이 옵니다. 근데 실제 그 병원에서도 햄스트링 증상이라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해보면 햄스트링 증상보다 더 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약간 좀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 트렌드가 저희 책에도 나와 있겠지만 햄스트링 손상에서 이제 평가하는 기준이 조금 이렇게 다르게 평가하는 부분이 어덕터 머슬들이 같이 손상이 왔거나 아니면 단독적으로 손상이 어덕터 쪽에 나타나는데 그 자체가 통증이 햄스트링하고 유사하게 나타나서 햄스트링으로 판단해 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스페셜 펑션입니다. 그렇죠? 햄스트링의 이게 어덕터 머슬들의 스페셜 펑션의 부분에서 단거리 달리기 동안 시상면에서 작용하는 긴 모음근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엉덩관절이 굽힘된 상태에서는
긴 모음과 큰 모음근은 엉덩관절의 펴 역할을 수행합니다. 굽혀진 상태에서 그렇죠. 뒤로 이렇게 다리를 잡아 당길 때 굽혀진 상태에서의 엉덩관절 펴음이 일어날 때는 긴 모음근과 큰 모음근이 작용을 하고요. 엉덩관절이 이렇게 펴음 상태에서 다시 굽힘하려고 했을 때는 긴 모음근은 넙다리 고등근과 함께 엉덩관절 굽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이 붙어있는 모양이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강한 그렇죠. 짧은 시간에 강한 힘을 써야 될 때는 그렇죠.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은 그렇죠. 엉덩관절 펴음을 수행하는 건 글루테우스 맥시무스하고 햄스트링인데 이 내전근들도 강하게 작용을 하는 그렇죠. 생긴 모양 때문에 이렇게 단거리 달리기, 자전거 타기, 가파른 언덕 달려오르기, 깊게 쪼그려 앉기 자세에서 일어났다 앉기 등에서 내전근들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착 부위 해부학적으로 보시면 이 스키라 터블리시티하고 옆으로 보시면 안쪽 능선을 타고 그렇죠. 이 긴 모음근하고 그렇죠. 큰 모음근이 붙어 있는데 그렇죠. 여기 넙다리 삼각에서 제가 부착 부위를 한번 설명드렸다. 그죠? 여기에서의 문제가 나타나서 햄스트링 손상 또는 아니면은 앞쪽에 넙다리 고등근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움직임 제가 한번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보실게요. 자, 단거리 스플린터의 다리 모양을 보시죠. 다리 모양이 올곧게 정면으로 굽혀지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모아지는 모습이 보인다. 그죠? 다시 한번 보실게요. 그렇죠? 보이시나요? 그렇죠? 이렇게 고관절 자체가 안쪽으로 모이는 모습도 보이죠. 이게 조금 더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스타트 할 때 그렇죠? 확실히 보이시나요? 내전근들이 작용하는 모습 보이시나요? 그렇죠? 앞으로 달려 나오면서 내전근보다는 이제 고관절 굽힌근하고 그렇죠? 이제 모이는 일이 별로 없죠. 그렇죠? 여기처럼 이런 것처럼 처음 스타트할 때 단거리 달리기를 할 때나 처음 스타트할 때는 강하게 내전근들을 사용한다. 그렇죠? 이게 실질적으로는 평가를 그래서 햄스트링이나 뒤에 있는 넙다리 뒤근에 대한 평가만 해봤을 때랑 그럼 자세를 스트레칭 자세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뭐 MMT라든지 진행을 했을 때는 이렇게 단거리 선수라든지 근데 실질적으로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아니 일반인도 마찬가지로 몸을 풀기 위해서 강하게 이런 달리기를 할 때 손상이 좀 많이 나타나는데요. 몸이 안 풀린 상태에서 그래서 단순히 햄스트링 손상으로만 치부하기에는 평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했을 때는 이런 내전근 손상일 때 방향을 바로잡고 치료를 했을 때 조금 더 효과가 더 빨리 좋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내전근의 스페셜 펑션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엉덩관절에 대한 부분들은 앞부분 구조부터 시작해서 쭉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중요한 부분들만 좀 체크하셔서 보시고 혹시라도 하시다가 읽어보시고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가세요. 자,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요. 저는 대면 못해서 아쉽지만 다음 주에 무릎 관절로 다시 여러분들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